안녕하세요, 켈리. 미국에서 온 캠 샬럿입니다. 이거 지금 미국에서 올라온 영상인데 한번 봐보세요. 한국이 너무 추운데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충격받은 미국인들이 올린 영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사실 한국 사람들은 추위와 더위에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강한 편이에요. 이랬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어학당을 다닐 때 거기 일본 삿포로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삿포로는 일본 홋카이도라는 옷에 입는 도시인데 겨울 평균 온도가 막 영하 10도에서 20도 셀시우스까지 내려와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추운 게 나름 자부심인데요. 겨울 내내 눈도 내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 추운 기후 때문에 눈 페스티벌도 있고 많은 겨울 관련 축제들이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때가 어학당에 있을 때 여름이었거든요. 당시에 한국은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그 삿포로 친구는 한국은 너무 덥다고 일본의 가장 더운 오키나와보다 더운 것 같다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한국이 더울 정도는 그래도 자기가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막 삿포로의 사람들은 겨울에도 두꺼운 재킷을 입지 않는다고 하면서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대망의 한국 겨울이 찾아왔죠. 어떻게 됐기에요? 그 친구는 롱패드 재킷을 샀어요. 살면서 처음 사본 롱패드 재킷이라고 해요. 한국이 그때 영하 7도인가 그랬는데 그 친구는 엄청 추워했고 감기까지 걸리면서 어학당에 며칠 연속 결석을 했어요. 맞다. 일본에서 결석이 일본말로 개새끼인 거 아세요? 이거 진짜예요. 일본에서 결석을 개새끼라고 한대요. 처음에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해서 나 오늘 개새끼 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친구는 다시는 한국의 겨울을 얕보지 않을 거라고 후회했던 기억이 나요. 한국의 사계절이 풍부하다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삿포로는 겨울에 영하 15도 셀시우스예요. 그런데 한국은 서울 기준으로 한겨울 평균 온도가 영하 5도에서 1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이 더 추운 것 같아요? 아니, 애초에 한국이 더 추운 건 맞을까요? 사실은 한국이 더 추운 게 맞대요. 도대체 그럼 이 온도 표시가 맞는 건가요? 일단 삿포로는 겨울에 엄청 습해요. 습한 고기는 겨울에 절대로 추위를 느낄 수가 없대요. 실제로 삿포로에서 영하 20도일 때도 그냥 옷을 그냥 벗어도 되는데요. 삿포로에는 외부에 노출된 온천 겨울들도 많아요. 이건 한국 겨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북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북유럽 지역은 항상 눈이 쌓여 있는데 오히려 이 눈이 지역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그냥 얇은 옷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Cold and the Barbarian이라는 시리즈의 북유럽 배경 영화들을 보면 그냥 슬리브가 없는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겨울은 건조하거든요. 건조하면 엄청나게 추워요. 한국은 배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건조할 뿐만 아니라 바람도 심하게 부는데요. 삿포로에는 거의 바람이 안 부는 수준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바람까지 불어서 정말 추워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기후에서 엄청 그렇게 크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상황도 있었어요. 어학당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특히 적도 바로 아래에 있는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2년 내내 더운 국가예요.
뭐 적도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니까 반드시 더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친구들도 역시 한국의 여름이 훨씬 덥다고 해요. I'm from Malaysia. It's hot all year long, but Korea's summer, it's a whole Why? another level. Why? Why? 한국의 여름은 또 바람이 덜 불어요. 겨울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여름엔 바람이 안 부는 신기한 기후에 있는 나라죠. 특히 동남아시아 지방은 스콜성 기후 때문에 하루에도 비가 여러 번 내려서 바닥을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여름은 장마철이 아니면 비가 동남아시아처럼 자주 오지는 않아요. This is crazy, guys. Coolers at the bus stop because it's really hot in Korea. Wow.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한국의 여름을 정말 더워하고 겨울은 진짜 못 버티죠. 한국은 강한 사람들만 사는 국가예요. 이 영상을 하시죠. 러시아 사람이라 안 추울 듯?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존나 추워 진짜. 한국이 더 추워. 지금 모스크바 온도하고 한국 온도 봐봐. 한국이 더 춥다니까 진짜로. 밖에 나갈 때마다 지금 불알실해 죽겠어 진짜. 인공 불알 달아야 될 정도야 지금 날씨가.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 러시아인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진짜 추운 거죠. 러시아는 1년에 추위로 죽는 사람들이 1,500명이 넘는데요. 이건 자료에 의한 것이고 비공식적인 예상치로는 5,0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한국은 조사해보니까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추위로 죽는다고 하고요. 추위로 인한 심장마비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추워서 죽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러시아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노숙자도 많아서 사망률이 높은 것인데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이 한국이 더 춥다고 하는 건 진짜 엄청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신기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또 있어요. 한국의 줄임말들은 진짜 재미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쓰인다는 얼죽아라는 표현을 아세요? 방탄소년단이 인기 있게 만든 단어인데요. 요즘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죽아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니까요. 이건 진짜 100% 한국 문화예요. 뭐 아메리카노가 뭐 미국식 커피일 수는 있지만 이거 추울 때 얼음 넣어서 마시는 건 한국 문화니까 이걸 두고 겨울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냥 아이스 코리아노로 부르자고 하는 미국 사람들도 있어요. 코리아노, 이 재미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얼죽아 문화는 미국이 한국에서 보고 배워서 미국의 스타벅스가 몇 년 전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겨울에 팔기 시작했어요. 특히 겨울이 추운 뉴욕 같은 곳에서 한국말 그대로 영어를 얼죽아 문화를 소개를 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았는데 분기 매출의 75%나 차지했고 스타벅스의 겨울 매출에 13%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얼죽아 문화 때문에 미국 스타벅스에서 얼죽아 아메리카노를 사고 SNS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요. 아직 미국이 한국의 얼죽아 문화를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미국 젊은층 사이에서 얼죽아 문화가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왜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걸까요? 이걸 한국의 문화 전문가가 설명을 한 게 있었는데요. 참 재미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이유. 바로 한국 사람들은 신맛을 좋아하기 때문이래요. 한국 음식에는 산미가 아주 중요해요. 신맛이 나지 않는 음식은 한국에서 맛이 없는 음식으로 통하기도 하거든요. 신맛은 사실 한국인들만 좋아하는 맛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신맛은 지루한데요. 한국에서는 특히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비슷한 음식에 냉면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다 맛있게 먹더라도 딱 하나 잘 못 먹는 한국 음식이 냉면이에요.
그런데 냉면을 한 5번 먹으면 이제 거기에 중독돼서 냉면을 막 먹는 미국인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냉면은 사실 겨울 음식이었어요. 한국에서. 냉장고라는 게 생기고 사용된 지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냉면은 그것보다 역사가 훨씬 긴 음식이거든요. 옛날 한국 사람들은 그냥 추운 겨울의 온도로 냉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여름에는 만들 수가 없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냉면은 겨울의 음식인 거죠. 물론 여름에 냉면을 마시는 게 엄청 시원하고 기분 좋기는 하지만 오리지널 따지자면 겨울 음식에 가깝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강하게 큰 겁니다. 한국의 여러분의 조상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추운 겨울에도 면을 얼려서 한 사발 뚝딱 해치워 버리시 군대인 겁니다. 이보다 추위에 더 강한 민족이 있나요? 한국인이 추위에 강한 것은 단순히 강하게 걷기 때문은 아니래요.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몽골로이드 계열에 속하는데요. 가만 이렇다고 해서 한국인이 몽골인의 후손은 아닙니다. 지금 몽골인이야 한국인은 많이 갈아요. 이름 때문에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금의 한국인인 알라시아 몽골로이드는 기본적으로 피하 지방층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두껍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둥글고 다부진 체형을 가지죠. 특히 아시아인이 눈꺼풀이 두껍게 진화된 이유도 추울 겨울 때문이라고 해요. 서양인처럼 눈꺼풀이 얇았다면 눈이 얼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한국인은 기원전 10,000만 년도 훨씬 이전에 한반도에 정착했다고 해요. 엄청 오래전이죠. 한반도에 하기 전 한국인들은 현재 사이베리아 남부와 몽골 고원 지역에서 살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는 한국인들이 살던 곳에 맘모스도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맘모스를 사냥하던 민족이었어요. 아마 그때 거기서 살았을 때 여러분들의 조상들 중에서 추위를 못 버티는 조상님들은 전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지금 아직도 추위에 가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추위를 버텨야 했어요. 아무리 추위에 가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생활 방식이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겨울에 밖에 나라바가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지만 그 옛날에는 밖에 잘못 나라바가 죽기 쉬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에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겨울에 집안에서만 지내야 했어. 그때 한국식 생활 방식이 완전히 생겨난 거죠. 겨울에는 사람도 힘들었고 의사도 힘들었기 때문에 가을에 만든 음식을 바로 속에 저장해 놔야 했어요. 바로 속은 매우 추웠기 때문에 음식 저장이 가능했죠. 그러면서 생긴 게 바로 한국의 동치미와 김치 같은 저장식품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특히 그때 두꺼운 한복과 바로한 생활 습관들도 생겼죠. 봉치노와 김치의 역사가 짧다고 말하는 일부 중국인들과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만 두고 그러는 거예요.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한국의 동치미 같은 백김치면 진짜 역사가 미친 듯이 오래됐어요. 실제로 베일을 찾아보면 김치의 역사는 사실 신석기,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대요. 한반도에서는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8,000년쯤에 농경 시대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때 이제 구더미 저장, 몸집으로 살려서 토기로 발효시키는 것은 한국인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채소를 소금물에 담가서 저장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소금물에 담그면 채소가 오래 보관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미 신석기 유적에서 소금과 발효 기술을 사용한 임시 문화가 한반도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소금을 따로 넣었다기보다는 약간 바닷물을 그냥 넣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닷물에 소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절로 소금이 절여지는 거죠. 그 옛날 사람들은 바닷물과 채소를 섞으면
전라집에서 발효된다는 사실도 몰랐대요. 그냥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고조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officially 공식적으로 생겨났을 때 그때 채소를 땅속에 묻어서 보관하는 방식이 대중적으로 유행을 했고 이게 이제 후대 장기 보관형 김치 그리고 동치미의 지원이 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런 절인 음식은 중국에도 있었어요. 이걸 두고 중국이 김치는 잘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쌈장이나 식초, 술을 이용해서 저장을 했거든요. 해외 음식으로 말하면 피코과 비슷한 형태예요. 그러나 한국은 소금과 발효 중심으로 저장을 했어요. 한국의 발효형 김치와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중국은 이 소금에 절였다는 역사적 사실 하나로 자기들도 그랬다면서 김치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중국은 한국의 김치를 뺏어가려고 하다가 그런 시도가 미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중국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기 시작했죠. 김치에 대한 제 재미있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거기엔 중국인들도 많았고 한국인들도 많았거든요. 일화가 정말 많은데 여기서 다 풀면 할 시간이 넘게 걸릴 거예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계속 재미있는 제 경험,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